네, 뉴스 신세계 MBC 이정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 증시는 매일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6,300이요. 정말 거침없는데요. 불안하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섭다는 분도 있고요. 예. 저가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어제 역대 처음으로 6,000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한 코스피가 오늘은 하루 만에 3.67% 오른 6,3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6,307.27의 정규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또 새로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중 5,000선을 돌파했다는 게 1월 22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네. 단숨에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약 2%가량 상승한 1,188.15의 장을 마치면서 예. 2000년 8월 17일 이후 2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저희 이 하이킥에서요 여러 전문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뭐 들은 대로 좀 전해드리면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네. 이 초기에는 모든 한국 주식이 거의 쌌지만 네. 지금은 다 싸진 않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문가들 얘기는요. 잘 고르셔라. 그 우량한 것들. 여러 전문가 얘기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막 어떤 감으로 들어오실 땐 아니다. 뭐 이런 네. 어떤 주의. 그러니까 조정이란 게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상승은 역시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밤사이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상치를 넘어선 깜짝 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예. 하죠. 이거를 보이고 또 CEO인 젠슨 황이 AI 거품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칩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각각 7% 이상, 대단하군요. 예. 더 오르겠나 싶은데 예. 매일매일 더 오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종가는 각각 21만 8천 원 그리고 109만 9천 원을 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시가총액이 1월 초만 해도 합치면 1,173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2,073조 7,410억 원이라는 신기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올해 성장률도요. 네. 반도체 덕분에 꽤 높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그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1년 동안 한 1.8% 정도 오를 것 같다, 예.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 반도체 경기 호조의 탓으로 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 설명으로는 반도체 경기가 좋고 또 세계 경제도 일단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소득이 오르고 또 소득이 오르면서 소비도 많아지니까 예. 그 부분도 0.05%포인트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침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6,300 또 새로 또 그 기록을 경신했으니까 무슨 발언을 할까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 외에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으로 정상화 흐름을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8개월 됐는데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을 지금 3번 한 거잖아요. 그래서 1, 2차는 이제 축약을 하자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었고 3차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서 이제 주당 순이익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가 부양 효과를 노리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로 오늘 이제 대통령도 언급을 하고 여당에서도 발언이 나왔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이제 상속하거나 증여를 할 때 이게 이제 뭐 그 시점 전후 2개월, 4개월치 주가를 기준으로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높을수록
대주주가 내야 되는 그 세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누른다라는 비판이 종종 있었습니다. 있어 왔던 일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바꾸면은 된다. 그래서 주가가 주당 순자산 장부 가치의 80%가 안 되면 그러면 그냥 자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 주가 기준으로 매기지 말자. 그러면 주가를 누르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예, 자 부동산요. 부동산도 시장이 계속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네,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월 넷째 주 기준 서울 강남구의 집값이 지난주 대비 0.06%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게 2024년 3월 둘째 주, 그러니까 100주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도 가격이 0.02% 하락해서 100주 만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강남 3구로 같이 묶이는 송파구도 0.03% 47주 만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급 주택이 많은 용산구도 0.01% 하락했는데 여기도 101주 만에 매매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개, 그러니까 소위 좀 비싸다고 하는 동네 외에 21개 자치구에서는 모두 가격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 가격 접근성이 이제 좀 좋은 동네들, 예를 들면 뭐 강서구라든지 여기는 이제 0.23% 올랐고요. 또 종로구나 동대문구, 영등포구는 0.21%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로 보자면 아파트 가격이 0.1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로는 5월 9일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서 좀 급매를 내고 이러니까 이런 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인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비싼 데는 조금 하락을 하고 또 실수요자들이 살만한 곳은 좀 오른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 흐름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 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대통령이 계속 그 집값 안정 의지를 보이면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호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거래가 지금 하락을 해야지 유의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처음으로 이제 그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고 또 인기가 있고 부동산 경기를 주도하는 이른바 상급지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이 다른 지역으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물은 좀 늘었는데 실제로 체결되는 양 자체가 엄청 아직 늘어난 건 아니긴 한데 근데 매물이 쌓이면서 점점 이제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때까지 다 기다려 볼 거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그 기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5월 9일에 이제 이게 중과 조치가 이제 만료가 되니까 그럼 한 4월 중순까지는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그 토지 허가 거래 구역에서는 그 허가를 득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 4월 중순까지는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매수자는 계속 관망을 하고 기다리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관련해서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회의에서 이제 자본시장 정상화도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제 현실화가 됐다. 그래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제 집값 하락도 나타나고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주식과 부동산이 크게 두 가지 축인 것 같은데요. 이를 반영하듯이요. 국정 지지율은 67%. 이 취임이 최고치죠. 네, 그렇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조사를 기준으로 67%가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긍정 지지가 이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67%로 나왔고요. 그리고 부정 평가는 25%로 지난 조사보다 5%
포인트 네, 하락했습니다. 예. 근데 좀 여기 눈에 띄는 게 가장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인데 여기서 긍정평가 비율이 56%, 그러니까 그래요? 5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비율은 38%였습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온 국민이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지금 돈 안 벌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책 성과가 이렇게 좀 호응이 된 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는 조치 어떻게 평가하냐 물었더니 잘 됐다 62%, 잘못됐다 27%였고요. 그다음 명절에는 무슨 대화를 했냐 주제를 물었더니 경제가 56%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 가족, 그다음에 주택과 부동산, 정치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경제군요. 네, 정치 같은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같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도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월 첫째 주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45%, 그리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낮아진 1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8월 26일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2024년 12.3 계엄 직후에 실시된 조사가 어땠는지 봤더니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보다도 9%포인트 낮아진 수치인 겁니다. 야당은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심판이 한참 진행되던 작년 2월, 3월, 4월에도 보니까 당시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는 계속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절반으로 고꾸라진 겁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건 아마 TK 지역 지지율일 것 같은데 대구 경북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28% 나왔는데요. 이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8%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률이 나온 겁니다. 당이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한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당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이요. 중진 의원들도 뭐 좀 불안하고 할 테니까요. 네. 만났죠? 그렇습니다. 대표? 네, 그래서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중진 의원들이 어떤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거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각자 생각하는 뭐 방안이라든지 우려되는 방안을 각자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당시 윤석열 피고인 그 선고 다음 날이었는데 절연을 선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절연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절연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그 발언은 좀 철회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표한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계를 탄생시킨 정당이라는 점을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장 대표는 그냥 심사숙고하겠다, 뭐 다양한 목소리 듣겠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다고 했다가 또 뭐 장수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다가 약간 오락가락했던 윤상현 의원이요. 이건 많이 오락가락했죠. 네, 당 대표한테 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그 장본인은 정부 여당이다. 그런데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우리다. 우리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생각을 그냥 전달을 했고 딱히 이제 하나로 결과도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최고 중진 회의를 열자. 뭐 이 정도로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재선 의원은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네, 여기는 좀 더 이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좀 직설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엄태영 의원은 뭐 당 지지율이 바닥이 아닌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조은희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권 의원은 윤어게인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걸 수치로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무슨 끝장 토론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당내 노선을 여기서 좀 끝장 토론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수준에 그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배현진 의원하고요. 김종혁 전 최고는 법정으로
쉽지 않습니까? 징계 문제?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예. 그 결정 받았고, 그다음에 김종격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유 결정이 예. 내려졌는데 본인이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제명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에 신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 모두 출석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게 지금 당 윤리위원회가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과는 다음 달 뭐 초순이나 중순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걸로 되면, 만약 결정이 나면 장동혁 지도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대구 경북 통합을 놓고도 이 의견이 갈리는 거죠, 지금 당내에서는, 야당 내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이견이 나오면서 예. 24일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은 진통 끝에 찬성하기로 그래요? 최종 예. 정리가 되기는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텃밭 지역의 문제를 놓고도 예. 진짜 그 당 내에서 유불리가 갈리면서 이견이 표출된 것이 좀 국민의힘의 지금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그 법사위에서 광주 전남 지역 행정통합법만 의결을 했는데 당시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가 있어서 통과 안 시킨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거를 듣고 이제 조영 의원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네. 지도부를 추궁을 했고, 그러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냥 이 우리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넣어달라고 했을 뿐이다. 네. 지도부가 반대 의견 낸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조영 의원은 대구 지역구 의원이라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반대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갈등이 빚어지니까 나 원내대표 안 해라고 이제 사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는데 예. 결국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하자라고 네.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그 이제 기표소까지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실에 기표소까지 설치해서 비밀 투표를 진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는군요. 예. 네, 이거 뭐 공개 토론해도 되는 건데 결국 굳이 이제 비밀 투표까지 그렇군요. 해서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의 의원이 12명인데 여기는 찬성한다고 선언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 경북 지역 의원이 13명인데 이제 비밀 투표를 진행한 결과적으로 찬성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대구에서는 이제 통합이 되면 좋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고, 경북에서는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그러면 또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찬성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여파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도 불참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사퇴하는 거야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이제 이 다 결정되고 나서 오늘 오후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는 것으로 박수로 추인합시다라고 예. 이제 그냥 짝짝짝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의원총회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실에 혼자 있던 송원석 원내대표를 이제 모시고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달랬군요. 네 박수 하고 이제 재신임하는 것으로 일단은 아름다운 결론을 예. 내렸습니다. 자, 대구 민심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요. 야당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 김부겸 전 총리 등장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 예. 네. 그래서 예. 내일 민주당이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어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김부겸 전 총리는 아직까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당사자는 떨어질 게 뻔한 선거는 이제 좀 그래요. 지쳤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데 주변에 시간은 다 공부되는 됐습니다. 사람이